페이지요? 98페이지. 강의노트 98. 맞죠? 자, 98페이지 한번 보셔요. 우리가 이제 취득시효를 하잖아요. 취득시효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노량진에 있는 땅이단 말이죠. 여기서 갑이 앞으로 뭐가 되냐? 등기가 돼 있죠. 이 사람은요, 미국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요. 이 사람이 소유자잖아요. 그런데 이 의리한 사람이 여기서 점유를 하죠. 무슨 점유하면 자주 점유, 그 다음에 평온 점유, 그 다음에 공연하게 점유하죠. 그래서 자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죠. 20년 점유하면 여기서 등기 청구권이 나오죠. 등기 청구권이요.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에 의해서 의리 등기를 하잖아요. 등기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되냐?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취득 시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이 흘렀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가 되면 이것을 뭐라 한다? 시효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해. 시간이 흘러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취득 시효란 말하고 시효 취득이란 말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죠. 비교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요, 같은 의미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취득 시효란 말이나 시효 취득의 말이나 같은 의미로 쓰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용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같이 섞여서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무엇을 객체로 할 것인가 말이죠. 주체죠. 먼저 주체 누가 할 수 있는가. 먼저 우리가 주체는요, 모두 다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인 뿐만이 아니라요, 그 다음에 또는 법인도 되고요. 우리가 자연인은 뭐냐면 출생한 것이고 법인은 설립 등기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누구도 또 되자면요, 설립 중에 법인에 의해서 비법인 사단이죠. 비법인 사단이라고 해서 종중이라든가 교회 같은 것 이런 경우도 다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된다.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뭐냐면 대상이죠. 대상은 어디에 되느냐? 먼저 국유재산이죠. 이런 국유재산은 뭐냐면 여기서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행정재산, 그 다음에 여기요 일반재산이라고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나오는데 이 일반재산을 뭐라 한다? 잡종재산이라고 하죠. 잡종. 그런데 행정재산은 안 되고요, 일반재산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만약에 편입이 되잖아요. 편입이 되면은 그때는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일반 재산을 빨리 점유해서 20년이 돼가지고 행정재산으로 편입되기 전에 이것을 해야 되죠. 그것을 이제 국유재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자기소유요. 자기소유 부동산이죠. 이 자기소유 부동산도 돼요. 자기소유. 그래, 자기소유가 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을하고 뭘 한다? 여기서 거짓말로 매매하죠. 이것을 가장매매라고 그래요. 거짓말로 매매하죠. 그러면 가장매매죠. 가장매매는 유효요, 무효요?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이 을 앞으로 뭐가 되냐? 등기가 돼 있고요. 사실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등기도 무효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갑이 소유자란 말이죠. 그런데 갑이 소유자인데 이 갑이 보통은 점유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 것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 사람이 소유자로서 뭘 한다? 점유를 하죠. 여기는요, 등기가 지금 누가 앞으로 돼 있죠? 을 앞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는데 점유는 갑이 하고 있고 갑이 소유자잖아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가지고 갑이 을한테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을이요, 자기 소유라고 우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떡한다? 이 갑은 자기가 소유자로서 지금 뭐 하고 있었어? 점유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소유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뭐냐면 먼저 취득시효는 항상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되냐? 등기는 갑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유요. 점유는 누구로 되어 있다? 을로 되어 있고 항상 이런 구조를 취하면은 무조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하면 된다? 점유하면 된다며. 점유. 아시겠죠? 그래서 을이 점유하면 무조건 되는 거죠. 그래서 20년 되니까 여기 봐요. 여기서는 등기라면 을인데 점유는 누가 하고 있다? 갑이 하고 있죠? 항상 이런 구조. 점유하고 등기가 서로가 달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취득시효가 인정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또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은 또 뭐를 해야 되냐? 구조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요. 취득시효는요, 일단 점유하죠. 점유를 해서 몇 년이죠? 20년이죠? 점유를 해가지고 여기서 뭐를 해야 돼? 등기하죠. 등기하면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해요. 여기서 지금 누구죠? 여기서 점유는 누구죠? 갑이죠.
갑이 점유를 이시면 해가지고요. 나중에 갑이 이것을 등기를 해야지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점유를 해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점유하지 않는 것은 안 돼요. 점유하지 않는 게 뭐가 있죠? 점유를 하지 않는 것이 있어. 그게 뭐가 있어? 지역권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지역권 안 되죠? 그 다음에 점유권 점유하지 않죠. 저당권 점유하지 않죠.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지역권은 점유는 하지 않는데요. 지역권은 계속되고 또 뭐라 한다? 표현되고 이런 말을 써. 이런 말을 써가지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역권은 인정하지, 저당권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 한번 나왔죠?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 저당권 안 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등기를 또 해야 돼, 등기.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 있죠. 뭐가 있죠? 점유권 등기하지 않죠. 그래서 점유권 안 되죠. 또 뭐가 안 된다? 유치권 안 되죠. 유치권. 그래서 점유권하고 유치권 안 되는 것이에요. 뭐 하지 않으니까? 등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요, 취득시효가 되는 것은 일단 지역권 되죠. 계속되고 표현돼 이 말을 써도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여기서 소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이 있고요. 지역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이렇게 되죠. 알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 취득시효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는 안 된다? 동산은 뭐에 해당한다? 질권이제 질권. 그래서 동산은 뺏는 거야. 동산은요.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이게 취득시효가 되는 거죠. 특히 지역권의 경우는 무슨 말이 있어야 돼? 계속되고 표현된 이 말이 들어가야 돼. 알겠죠? 계속되고 표현된 이 말이.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일단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취득시효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취득시효 종류는 뭐가 있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가 있죠? 부동산이 있죠. 부동산이 있고요. 여기 동산이 있죠. 이 부동산은 뭐가 있다? 부동산은 여기서 이렇게 있죠. 부동산은 여기서 부동산은 이렇게 동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부동산은 여기서 원래 점유 취득시효가 있고요. 여기요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고요. 여기는 일반 취득시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취득시효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는 자주 점유요. 그 다음에 여기 평언 점유요. 그 다음에 공연 점유요. 선의 점유요. 그 다음에 무과실 점유요. 무과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냐면 자주평 공연 선의 무과실 몇 년이냐 이렇게 이제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자주평원 공연 이렇게 자주평원 공연은 다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시효는 모두 네 가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부동산, 동산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런데 다 자주평원 공연 점유는 다 공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점유 취득시효는 없는데 등기부에만 있는 것이 있어. 바로 선의 무과실이에요. 여기는 없는데요. 여기만 있는 것이 있어. 선의 무과실이에요. 그럼 여기는 모두 몇 년이냐? 여기는 20년이거든요. 여기는 줄어들어. 반으로. 여기는 몇 년이냐? 10년이죠. 여기는 5년으로 줄어든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총에서 네 가지인데 선의 무과실이란 말이 있으면 뭐가 된다? 그것은 반으로 줄어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자주평원 공연 선의 점유는 뭐가 된다? 추정되죠. 그 다음에 이 무과실은 뭐가 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아요. 뭐 똑같다. 하나, 둘, 셋, 넷 추정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누가 입증한다? 시효 취득자. 시효 취득자가 입증을 해. 내가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 여기는 추정이 되잖아요. 추정이 되니까 누가 입증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입증을 해. 상대방이 입증하고 여기는 누가 입증한다? 시효 취득자가 입증을 해. 이렇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나누는 것이고, 그럼 이제 취득시효는 되게 간단한 게요. 취득시효는 항상 뭐라 그랬죠? 점유 플러스 등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점유를 보고 그 다음에 등기를 보면 돼요. 점유를 보고 등기. 여기서 등기죠? 등기가 이렇게 갑으로 되어 있죠? 여기가 점유죠? 점유가 이렇게 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유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등기를 보면 돼요. 그럼 여기가 점유가 있죠? 점유는요, 여기서 보면 90년부터, 그래서 모두 몇 년이다? 2010년. 그럼 모두 몇 년이죠? 20년이죠? 여기서 20년이 되면 여기서 갑자기 20년이 딱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등기 청구권이 나와. 등기 청구권이요.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요, 물권이에요? 채권이죠? 그 채권은 또 소멸시효에 걸려요. 소멸시효. 그러니까 여기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점유를 계속. 그러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소멸시효가 진행하잖아요. 만약에 점유를 뭐란다? 상실하죠. 상실하면 몇 년? 10년의 소멸시효 걸려. 10년. 점유를 상실하면. 그럼 만약에 여기서 시효이익을 포기하죠. 시효이익을 포기한단 말은 내가 등기를 청구하지 않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즉시
즉시로 소멸을 해. 근데 문제는 포기를 누구한테 포기하냐 이 말이죠. 그것은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 진정한 권리자에게 포기해. 진정한 권리자에게, 진정한 소유자, 진정한 권리자한테 포기를 해.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냐면, 매수제의라고 하는 것도 있긴 있어. 매수제의요. 매수제의라고 하는 것은 취득쇼가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의리갑한테 너 땅 그냥 내가 소송을 해서도 무조건 등기를 가져오는데 둘이 부딪히기 싫으니까 내가 돈 몇 푼 줄 테니까, 알겠죠? 예를 들어서 뭐 소송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차라리 매매 계약서를 써달라 이 말이죠. 매매 계약서. 그걸 매수 제의라고 하죠. 이 매수를 제의했다 해서 시효 이익을 망한 것이 아니다.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알겠죠? 내가 등기를 청구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포기는 아니고 여전히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로 추정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자주 점유로 추정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몇 년이 지났죠? 20년이죠. 20년이 지나면요. 여기 이걸 뭐란다? 기산점이죠. 이 기산점이 이렇게 있으면 20년 지나가지고 여기서 등기를 하게 되죠. 등기를 딱 하게 되면은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냐? 점유할 때부터. 이걸 기산일에 뭐란다? 소급해. 기산일에 소급해서 소유자가 돼. 그래서 처음부터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기산일에 소급해서. 그런데 만약에 등기를 하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아직 의리요 미등기 상태예요. 미등기 상태에도 여전히요 갑은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을은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이렇게, 의무가 있고 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등기를 청구할 권리와 의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 갑은 누구한테요? 갑은 누가에게? 을에게요. 갑은 을에게. 갑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이 말이죠. 여기서요 토지를 인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죠. 왜요? 도리어 갑은 을한테 등기를 줄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토지를 인도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만약에요, 이 을은 지금은 불법 점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등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처음부터 소유자가 되면은 이 을은요, 갑의 토지를요, 불법으로 점유한 것이 돼요. 적법하게 점유한 것이 돼요. 적법이죠. 그러니까요,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또는요, 부당 이득을 청구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점유에 관한 것을 다 봤는데 딱 한 가지요. 여기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20년이 됐잖아요. 20년이 된 상태에서 을이 이것을 병한테 팔아. 병한테 이렇게 팔아요. 병한테 이렇게. 그래서 20년이 되어서 이 을이요 이렇게 병한테 팔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병한테 쭉 팔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점유를 넘겨받았죠. 이 점유를 넘겨받아서 이 을이, 이 병이요 을의 권리를요 갑에게 직접 행사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을을 대위해서 등기를 가져와야 되냐?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등기 청구는 누구한테 있는 거죠? 을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병은요 을의 권리를 직접 행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을을 뭘 해서 대위해서 갑에게요 빨리 을 앞으로 등기해라. 그럼 을 앞으로 등기하면 을한테 뭘 한다? 내 앞으로 등기해라. 대위해서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 1번 갑이죠? 1번 갑이고, 진짜 소유자는 A예요, A. 그런데 등기가요, 2번 갑으로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소유자는 A인데, 등기는 갑으로 딱 돼 있는 거예요. 갑으로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20년이 됐잖아요. 그럼 을이 이제 등기를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을이 등기를 청구하려고 했더니, 이 갑의 등기가 무효인 것이요, 무효. 그러니까 이 갑이요, 등기소를 위조해서 몰래 등기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효인 등기에서는 이전 등기를 못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등기가 무효이면 진짜 소유자는 누구예요? A잖아요. A.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을은 A라고 하는 사람을 뭘 해서? 대위했어요. 대위. 갑의 등기를 일단 말소를 해. 알겠죠? 갑의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A한테 자기 앞으로 뭘 한다? 이전 등기를 이렇게 청구해. 알겠죠? 이렇게. 이것은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에서 이번에는 뭘 보냐면 등기를 이제 봐. 여기서 우리가 점유에 관한 것을 다 봤단 말이죠. 점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을 다 본 거예요. 그럼 이제 등기를 보면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죠. 여기 점유가 누구로 되어 있다? 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을이라는 사람이 몇 년이죠? 20년이죠. 20년. 그러면 여기서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뭐가 나오냐? 등기 청구권이 나오죠. 등기 청구권. 그럼 등기 청구권이 나오면 이 등기 청구권은 뭐예요? 채권이요? 물권이요? 채권이죠. 채권이요. 그러면 채권인데 이 갑이요 이것을 병한테 넘기죠. 병한테요.
그러면 을은 병한테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냐? 이 병이 등기를 넘겨받으면 병은 뭐가 돼요?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소유권은 채권이요 물권이요? 물권이죠.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하죠. 그래서요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간 날 있죠? 이날을 새로운 기산점을 삼면서 다시 몇 년이 지나면 다시 20년이 지나면 이것을 몇 차로 간다? 2차의 치드쇼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2차 치드쇼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서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딱 돼가지고 등기가 지금 갑으로 되어 있죠. 점유가 뭐로 되어 있다? 을로 되어 있죠. 여기서 몇 년이 지나면요 17년 만에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간다 이 말이죠. 갑에서 병으로 17년 만에요. 그러면 17년 만에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죠. 그럼 그때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병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몇 년만 기다렸다가 3년만 기다려요. 그래서 모두 몇 년이 되죠? 20년이 되죠. 그러면 이 을은요 갑의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3년이 지나면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죠? 문제가 뭐냐면 20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다시 몇 년이 있어야 돼요? 20년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요 17년 만에 등기가 넘어가죠. 그럼 다시 몇 년만 있으면 돼요? 3년.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나는 원래는 이 사람이 90년부터 점유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나는 93년부터 점유했다. 이렇게 또 바꾼단 말이죠. 그럼 몇 년만 있으면 돼요? 3년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것을 뭐란다? 기산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소유자가 이렇게 바뀔 때는 이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임의로 정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기 멋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요 여기 이 을이라는 사람하고는요 을이라는 사람하고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것은 뭐다?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 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 그러면 갑을 임대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을을 뭐라 한다? 임차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타주 점유가 타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우리는 무슨 점유를 해야 돼요? 자주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이 시효를 완성했어. 이 을이 시효를 완성한 것을 갑이요 알고 병한테 처분한 경우가 있고 모르고 병한테 처분한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알면서 처분하지 알고 병한테 처분했다 모르고 병한테 처분했다 이 말이죠. 알고 처분하면 이것을 불법행위가 돼요. 그래서 왜냐? 갑은 을한테요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한테 등기를 하게 되면 그것을 배임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불법행위가 성립해요. 그런데 모르고 처분했다 모르고 그럼 불법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사이는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은 절대로 나올 수 없다? 채무 불이행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을이요 이 제3자 병한테 등기를 청구를 못 하잖아요. 알죠? 이때 제3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제3자가 알죠?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제3자가 누구냐? 첫 번째 제3자는요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해당하지 않는 건 누구냐?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에요. 우리 107조 108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파산관제인 있죠? 108조에서 파산관제인은 뭐에 해당한다? 제3자에 해당하죠? 마찬가지로요 제3자에 해당하는 것 파산관제인은 또 제3자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3자는 뭐냐? 여기서 명의신탁이 해지되죠. 해지가 됐을 때 해지 그것은 누구요? 신탁자예요. 명의신탁이 해지가 됐을 때 신탁자는 제3자가 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의신탁을 해지했다고 하는 것은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만 해지를 해. 명의신탁이 무효일 때는요 해지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해지됐단 말은 누가 앞에서요? 수탁자에서 누가 앞으로? 신탁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왔다 이 말이죠. 얘는 수탁자고 얘는 신탁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는 수탁자가 소유자예요. 해지가 돼가지고 완전 신탁자한테 넘어왔다는 것은 소유자가 바뀐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명의신탁이 해지가 됐을 때 신탁자 이 사람은 뭐에 해당한다? 제3자에 해당한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게 하나 나왔으니까요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되고 근데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왔어요.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여기요, 신탁자한테, 여기서 해전 신탁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거꾸로 나왔어. 뭐라 나오냐? 명의 신탁자가 취득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OX, X. 이 을은 병한테 대항하지 못하지만 병은 을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거꾸로 나왔어. 알겠죠? 일부러 틀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대항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요, 대항할 수, 항상 어떻게 보면 공부하냐,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요,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맞는 것으로 이렇게 취급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그러면 제3자는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이렇게 뭐가 있다? 여기 이렇게 등기가 이렇게 있죠? 등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요, 점유 이렇게 있죠? 점유 이렇게. 자, 그럼 봐봐요. 여기 모두 몇 년이죠? 여기 20년이죠? 20년. 이렇게요. 여기는 등기가 갑이고 점유가 을이죠. 먼저 20년이 흘렀어. 그러면요, 여기 1번 뭐냐? 을이 갑에게요, 등기 청구권. 등기를 해달라고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갑의 토지가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해줘야 되잖아요. 등기해주면 누가 소유자가 되죠? 을이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 이 토지가, 이 갑이요, 또 이걸 매도했어, 매도. 또는요, 이 토지가 수용이 돼.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행불능이라고 얘기하죠. 이행불능, 이렇게. 이행불능. 등기해줄 수 없죠? 이게 2번이에요. 먼저 등기를 청구하고 그 다음에 이행불능이 돼야 돼. 알겠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온다? 여기서 매매대금하고, 매매대금하고 여기 수용보상금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대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상이다. 알겠죠? 대상. 그럼 어떻게 한다? 만약에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한 상태에서 매매가 됐거나 등기를 해준 상태에서 수용이 됐으면 이 돈은 누가 가져가야 돼요? 을이 가져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요, 지금 누가 앞으로 나와 있다? 갑 앞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말하냐? 그 돈을 나한테 돌려달라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대상 청구권이라고 얘기해. 무슨 청구권이란다? 대상 청구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대상 청구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수용이나 매매가 되기 전에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야 돼. 알겠죠? 수용이나 매매가 되기 전에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대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거기 이제 보면 점유취득시라는 것이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점유취득시 보면, 먼저 그러면 98페이지 보면 점유취득시가 그림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1번부터 밑에까지 쭉 지금 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냐? 점유에 대해서만 쭉 얘기를 하고 있다고. 여기는 지금 칸을 하나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해놨죠, 지금. 지금 봐봐요. 맨 위에 보면, 맨 위에는 지금 뭐를 해놨죠? 지금 여기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해놨죠. 등기 청구권. 알겠죠?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요. 등기 청구권은 점유를 계속하면 소멸시가 진행하지 않고, 이러면 이것은 그림을 딱 보고 암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점유를 상실하면 10년이고, 시효 이걸 포기하면 즉시 소멸인데, 누구한테 포기한다? 완성단 시 진정한 권리자에게. 그 말이 중요하죠? 왼쪽에 기산점은 임의로 정할 수가 없죠? 자, 오른쪽에요. 주체가 나오죠. 주체를 봐봐요. 대상 봐봐. 점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되죠. 등기. 그런데요, 저당권 안 되고 점유권 안 되고 유치권 안 되죠.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다. 이 말이 있어야 되죠. 알겠죠? 그래서 분묘기권 있고, 국유재산은요, 일반 재산만 되고 자기 소유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고요. 그런데 이런 봐봐요. 이런 봐. 그 밑에 써놨죠, 지금. 작년에 나온 지문이에요. 작년에 이건 이제 우리가 마지막 특강 때 있었던, 이게 지금 이 자료가 작년에 마지막 특강 때 썼던 자료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항상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봐요. 등기는 갑이고 점유는 누가 돼야 돼요? 을이 돼야 되잖아요. 알겠죠? 항상 이 구조가 돼야 돼. 그런데 점유도 갑이 하고 있고 등기도 갑으로 돼 있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건 안 돼. 그건 자기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을 얘기하죠. 소유자 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갑 자신이 점유하고 있다.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시효 완성 후에 점유의 승계죠. 여러분 여기 이제 이것은 뭐냐? 시효 완성 후 이것은 여기를 얘기해 지금. 이 갑이요 병한테 점유를 넘겨받았다. 알겠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밑에 병은 을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없고 을을 대위해서 뭘 한다? 행사를 해야 된다. 자, 그다음 시효 완성 전 갑과 을 간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여기요? 여기 위에요. 알겠죠? 따로따로 끊어져 있지만 무슨 말이냐? 이것은
등기를 아직 안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죠. 의무. 그런데 아직 등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을이 등기를 안 했다 해서 갑이 을한테 야 그거 내 거야 나한테 돌려줘.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토지인도 불법행위 안 된다 이 말이죠. 오른쪽 4번은요. 갑의 등기가 위조됐죠. 그건 뭐냐? 여기를 얘기하죠. 여기 등기가 위조됐다? 그럼 무효다 이 말이죠. 무효인 등기는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봐봐요. 지금 누구를요? A를 뭘해서? 대위에서 등기를 말소하고 진정한 권리자에게 이전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장 봐봐요. 그 다음 장 보면 여러분요. 소유권 이전이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 그럼 소유권 이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맨 위에 보시면 COT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뭐만 지금 얘기하고 있다? 채무 불이행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불법행위 성립할 수 있다. 그럼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알면서죠. 알면서 알고 넘겼냐 모르고 넘겼냐 이 말이죠.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무슨 말은 절대로 나올 수 없다? 채무불이행 딱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요. 오른쪽 이거 뭐냐면 약간 복잡하게 돼 있죠. 여기 봐봐. 지금 여기서는 지금 다 안 그랬는데 지금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죠. 그럼 병이 무조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병이 항상 여러분요 적극 가담이란 말이 나오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럼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나오면 다시 몇 년이 있어야 된다? 20년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17년 만에 등기가 나오면 몇 년만 있으면 된다? 3년 만에 있으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을이요 병에게 등기를 청구를 못할 때 이 병은 누구다? 명의신탁이 뭐가 됐을 때? 해지됐을 때 수탁자, 신탁자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지만 어떤 이유로요 등기가 다시 갑에게 복귀가 될 수 있어. 왜냐면 갑하고 병하고 계약이 무효가 돼가지고 복귀가 되죠. 그러면 을은 다시 갑에게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바로 오른쪽 그림이에요. 맨 위에 오른쪽이요. 그래서 을은 병한테 가면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를 못하는데 그래 돼 있죠. 어떤 이유로 등기가 다시 갑 앞으로 복귀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을은 4번이죠. 4번 동그라미 4번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만약에 복귀가 안 되면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몇 년이 흘러야 돼? 20년이 흘러야 된다 이 말이죠. 20년 복귀가 안 되면 자 밑에요 2번이죠. 그런데 20년이 되기 전에 소유권 이전되죠. 20년이 되기 전에 몇 년이다? 17년 만에 이전됐다 이 말이죠. 그럼 몇 년만 참으면 된다? 3년만 참으면 된다. 완성 당시 소유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밑에 이제 미등기하고 상속에서 상속 봐봐. 상속 여러분 상속은 제3자다 아니다? 아니죠. 내가요 갑이 등기가 됐을 때 을이 20년이 됐어. 그런데 갑이 사망하고 병이 상속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속은 똑같죠? 갑하고 병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을은 병한테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른쪽이요 가운데요 5번 봐봐. 5번 신탁이 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신탁이 된 그 위에 것만 보면 돼. 그 위에 것만 뭐죠? 위에 보면 명의상이 뭐가 됐다? 해지. 그 말이 아주 중요해. 해지가 됐다는 것은 명의상이 유효였다 무효였다? 유효였다. 유효. 그러니까요 을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일단 누가 소유자로 보였다? 명의상 유효니까 갑이 소유자로 보였는데 해지가 돼서 병으로 갔죠. 그럼 병이 또 이제 소유자가 바뀐 것처럼 보여. 해지가 됐을 때는. 그러니까요 을은 병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을은 병에게 문제는 뭐죠? 병은 을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것이 문제.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이요 대상 청구권이죠. 그럼 대상 청구권은 뭐예요? 대상 청구권 을이 지금 몇 년이 났죠? 을이 몇 년? 20년이죠. 그래서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했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해 줘야 되죠. 그런데 갑의 등기가 수용되거나 뭐가 됐다? 매도가 됐죠. 갑이. 그러면 등기해 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갑의 등기가 이행 불능이죠. 먼저 등기 청구권, 두 번째 이행 불능. 그럼 어떻게 돼요? 등기를 못 해주는 대신에 이 사람은 매매대금이나 수용 보상금을 받죠. 그래서 보상금이나 이것을 그 을이요 갑한테 반환을 청구하는 것, 이것을 뭐란다? 대상 청구권이다. 그래서 대상 청구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이행 불능이 되기 전에 뭘 해야 돼? 대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 말이죠.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문제집을 한번 잠깐 한번 봐요.
문제 보면 취득쇼요. 오늘 오후에요. 특강은요. 취득쇼 여기요. 문제를 다 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점유 취득쇼요. 205페이지 한번 봐봐요. 여러분 그 205페이지 봤어요? 봤어요? 자, 205페이지 보면요. 거기 뭐죠? 231번을 보세요. 취득쇼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취득쇼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저당권이잖아요. 취득쇼는 반드시 뭘 한다? 점유 플러스 뭐를 해야 돼? 등기. 점유 플러스 등기가 저당권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5번 봐봐. 성명불상자라고 돼 있나요? 여러분 성명불상자가 뭐예요? 이름이 누구 땅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관계없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 땅이 누구 땅이냐 이걸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를요 자기 소유라고 믿고 점유하는 것이죠. 알겠죠? 자, 232번 봐봐요. A는 B의 X 토지를 매수하여 92년 2월 2일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언제까지라고요? 2014. 그럼 봐봐. 92년부터 2014년이니까 이걸 알아야죠. 몇 년이 지났다? 22년이 지났죠. 알겠죠? 1번 A는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지금 봐봐. A는 B의 토지를 매수 동그라미 매매죠. 그럼 92년 2월 2일부터죠. 등기 없이 현재까지 뭐하고 있다? 점유 동그라미 점유 동그라미. 자, 써요. 거기다 점유. 뭐라고 쓰면 등기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진행 X. 왜? 점유 계속이니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 중요해. 매매했으니까요. 알겠죠? 그런데 원래 매매라면은 잔금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안에 등기를 청구해야죠? 10년이죠. 10년. 1번은 A는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2002년 2월 2일부터 시효로 뭘 한다? 소멸한다. OX. X란 말이죠. X.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점유 계속이기 때문에. 2번요.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점유는 타주가 된다. 여러분요. 지금 뭐냐면 2번에다가 써요. 자주 점유 추정이요. 우리가 점유자는 아무 말이 없으면 자주 점유로 추정하죠. 자주 점유로 추정이니까 자주가 아니고 타주라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해야 돼요? 상대방이 증명. 누가 증명해? 상대방이 증명.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 돼. 내가 증명을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증명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증명을 못해도 여전히 무슨 점이다? 자주 점유다 이 말이죠. 3번요. C가 2010년 9월 9일 2010년 9월 9일이 뭐예요? 여러분 2010년 9월 9일 그러면 아직 20년 지났어 안 지났어? 안 지났죠. 몇 년이다? 18년 정도죠. 그래서 C가 2010년 9월 9일 토지를 B로부터 매수했죠.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럼 뭐가 넘어갔다? 봐봐. 지금 보면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죠? 20년이 되기 전에 등기가 넘어갔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어디든지 잘 봐야 되겠죠. 20년이 되기 전에 등기가 넘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등기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시효 완성자는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나머지 기간만 채우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봐요. 지금 뭐죠? 이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 취득했다. A는 X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OX X 써요. 나머지 기간이 완성되면 등기 청구죠.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시효 완성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몇 년만 기다렸다가 2년. 알겠죠? 4번은요. A가 2013년 3월 3일이죠. 2013년이면 뭐죠? 20년이 지났죠. 3월 3일 D에게 X 토지를 매도하여 뭐를 이전해서 지금 점유를 이전. 밑에 줄거 4번 점유를 이전 줄거 봐. 이런 봐봐. 우리가 지금 이전했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매수라고 돼 있죠. 매수라고 한 것은 뭐가 넘어갔다? 등기가 넘어갔다는 것이. 아무렇게나 읽지 말고 여기 지금 점유가 이전됐죠. 20년이 지나서 점유가 넘어갔죠.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병은 갑한테 직접 등기를 청구해야 돼요. 대위에서 청구해야 돼요. 대위에서. 그래서 거기 지금 뭐라 놨죠? 이전 경우 D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A의 권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아마 여러분요 이게 지금 문제가 났어요. 25회 때는 이게요 정답 없음으로 돼요. 정답 없음. 무슨 말이 없어? 정답 없음으로 돼 있냐? A의 권리를 직접 이 말이 없었어. A의 권리 직접 이 말이 없었어. 이게 아주 중요한데 왜 그래요? 여러분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이 병은요 병은 자기가 점유를 넘겨받아서 자기가 만약에 20년이 돼봐 20년이 되면은 취득시효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A의 권리를 직접 못한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걸 내는데 이 말을 빼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다른 기출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기출문제 보면 아마 정답 없음으로 돼 있을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각색을 해놓은 거란 말이죠.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이 말이죠. 5는요 2가 2014년 4월 4일이네 2014년 4월 4일이네 그럼 몇 년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뭘 했다? 가등기를 했네. 가등기? 가등기 했죠? 지금 본등기 청구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A는요 더 이상 X 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다. OX X란 말이죠. 가등기가 있다 해서 본등기가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몇 년 안에 청구해야 돼요? 10년 안에 청구해야 되는데 10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이 등기를 뭘 해야 돼? 말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가등기가 있다 할지라도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요 234번 한번 봐봐.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1번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동그라미 그러면 아무 말이 없이 점유자 그러면 이것은 이 점유자는 무슨 점유자예요? 아무 말이 없죠? 자주점유란 말이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요 이 점유자는 뭐한다? 자주점유로 추정하죠. 자주점유로 추정하니까 증명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증명책임은 누가 해야 돼요? 상대방 이렇게 상대방이 한다. 알겠죠? 상대방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선 이해됐나요? 자 3번은요 2번은요 시효 진행 중이죠. 이 말이 중요하죠. 여기 봐봐 항상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해야죠. 시효 진행 중은 17년 이 말이죠. 17년 만에 넘어갔다 이 말이죠. 그럼 몇 년만 기다렸다가 3년만 기다렸다가 이 말이죠. 시효 진행 중 목적 부동산이 전정 양도되고 그러고 나서 줄고 시효가 완성 20년이 됐다 이 말이죠. 시효 완성자는 최종 등기 명의자 줄고 최종 등기 명의자를 뭐라고 그래요? 완성 당시 소유자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3번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죠. 토지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을 설치한다. 이런 봐봐. 여러분 생각해봐. 20년이 지났으면 가버들한테 등기를 해주는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죠. 20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무단으로 담장을 설치했다 이 말은 20년이 돼가지고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등기하지 않고 20년이 완성된 것을 알면서 담장을 설치했다 이 말이죠. 알면서 그러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4번요 시효 기간 만료 후 명의 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줄고 적법하게라는 말은 뭐죠? 명의 신탁 해지죠. 명의 신탁이 해지 아까 말했죠. 해지되면 소유자가 바뀐 것과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명의 신탁이 해지되어 이전 등기 받은 신탁자는 봐봐 지금 봐봐 여기 봐봐 시효 완성자가 병한테 청구 못하죠. 그런데 병은 을에게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알겠죠? 그래서 시효 완성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신탁자는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시효 이퀄 시효 완성자는 신탁자에게 등기 청구 X 신탁자에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등기 청구 X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요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가 시효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 이렇게 됐죠. 자,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가 시효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이렇게 돼 있나요? 임료는 원소유자에게 뭐가 된다? 귀속한다. 맞아요? 봐봐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 거기를 줄고 봐. 그럼 언제부터 소유자다? 그렇죠. 저서 점유 개시 시에 소급하여 점유
개시 시에 기산일이죠. 기산일 소급하여 소유권 취득이죠. 소유권 취득이니까 그 전에 그 안에 임대차 계약에서 받았던 월세 같은 것은 다 누구한테 가는 것이다? 시효 완성자. 시효 완성자에게, 원소유자가 아니고 시효 완성자에게 기속하죠. 자, 236번을 봐봐요. 틀린 것은요. 1번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 뭐가 된다? 소급한다. 그렇게 됐나요?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뭐를 해? 소급한다. 맞죠? 2번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 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죠. 점유자 그러면 뭐다? 자주 점유 추정. 3번 시효 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 점유를 상실 그렇게 됐죠? 상실 줄고 상실 10년의 소멸시효죠. 맨 끝에요. 즉시 소멸 줄고 즉시 소멸은 뭐다? 시효 이익의 포기시. 시효 이익을 포기할 때 즉시 소멸하죠. 알겠죠? 시효 이익을 포기했을 때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이죠. 제3자 앞으로 등기가 격려되면 시효 취득자는 점유자죠. 등기 명의인 병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옆줄 긋고 다시 소유자에게 등기가 복귀되면 다시 소유자에게 등기가 복귀되면 청구 가능 이렇게요. 청구할 수 있죠. 복귀가 되면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5번 명의 수탁자 줄고요. 이런 명의 수탁자는 누구죠? 명의 수탁자는 누구예요? 타주점이죠. 타주점이니까 취득시효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이렇게. 자 238번 보세요. 238번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을은 갑으로부터 1988년 3월 1일 갑소유 이마를 매수하여 인도받았으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매수 동그라미요. 인도 동그라미요. 인도 거기다 써요. 소멸시효 진행 X 이렇게요. 그건 지금 88년인데 2009년이니까요. 몇 년이 지금 지났죠? 88년에서 2009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21년 정도 지났잖아요. 알겠죠? 21년. 자, 그럼 봐요. 갑은 2000년 4월 1일이죠.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해줬죠. 갑은 원래 이 땅 누구 거죠? 갑의 거죠? 갑이 근데 을한테 팔았죠. 근데 을이 지금 계속 점유하고 있죠. 인도받았으니까. 그런데요, 갑이요 20년이 되기 전에 병한테 팔았죠. 20년이 되기 전에 병한테 팔면 몇 년만 다시 채우면 되는 것이다. 몇 년만? 나머지 기간만 채우면 되죠. 그래서 몇 년을 채워야 돼요? 4년 정도 채우면 되죠. 이해됐나요? 지금 2004년에 팔았으니까. 자, 1번요. 을은 갑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40만 원 들어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맨 끝에 소유권을 주장 줄고 등기해야 돼. 등기.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다? 형식주의니까 등기를 해야 돼. 2번요. 을은 현재 취득시효 완성됐음을 이유로 병의 임야 반환 청구를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봐봐. 을은 지금요. 을은 21년을 지금 준비하죠. 점유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몇 년 만에 16년 만에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죠. 병으로 넘어갔죠. 그럼 몇 년 맞추면 된다? 4년 맞추면 되는데 지금 4년 지났어 안 지났어? 지났죠. 왜? 지금 현재 몇 년이니까? 2009년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을은 현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병의 임야 반환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있다 그래야지. 알겠죠? 을은 병이, 왜냐면 16년 만에 넘어가가지고 지금 21년이 됐죠. 21년. 그러니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자 3번은요. 갑의 을에 대한 이전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88년 3월 1일부터 진행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나요?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좀 이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위에 3번 같은 것은 문제가 있죠. 지금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의 이행불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할 수 없어야 되죠. 그런데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언제부터 없어요? 2004년 4월 1일. 알겠죠? 2004년 4월 1일에 팔았잖아요. 2000년 4월 1일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4월 1일부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99년 8월 8일 3월 1일부터 아니고 언제부터? 2000년 4월 1일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안 되죠. 여러분 이해됐어요? 왜냐하면 2000년 4월 1일부터 등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행불능이잖아요. 팔아먹었으니까. 알겠죠? 그때부터 이행불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88년 3월 1일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틀렸죠? 4번째 병이요. 2009년 9월 1일이죠. 2009년 9월 1일이란 말은 88년 3월 1일부터 그러면 2008년 3월 1일이 20년인데 지금 2009년 1월 1일이란 말은 몇 년이 지났어 지금?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병이 정이에요. 병이 지금 누구죠? 병이 아까 산 사람이죠? 사가지고 정한테 팔아먹었죠? 그럼 몇 년 만에 팔아먹었죠? 20년이 지난 후에 팔아먹었죠. 그럼 우리는 다시 몇 년이 흘러야 돼? 20년이 흘러야죠. 직접 정의돼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몇 년 있어야 돼? 20년 이렇게. 5번요. 사의 경우 병이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이면을 정의의 처분 그러면요 맨 끝에요. 을은 병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리고 이게 숫자가 나와서 그렇지. 봐봐. 숫자가 나와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보면 등기 점유가 봐봐요. 점유가 넘어갔느냐 등기가 넘어갔느냐 이 말이죠. 지금 딱 등기가 넘어간 딱 두 가지예요. 20년이 된 상태에서 등기가 넘어갔느냐 20년이 되기 전에 등기가 넘어갔느냐 20년이 돼서 등기가 넘어가면 다시 몇 년 있어야 된다? 20년 20년이 되고 나서 등기가 넘어갔는데 그 갑이 그걸 알면서 넘겼느냐 불법행위 모르고 넘겼느냐 불법행위가 아니고 20년이 되기 전에 등기가 넘어갔다?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몇 년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 기간만 채우면 된다. 그 다음에 점유가 넘어갔다. 점유가 넘어가면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지금 두 사람 간에 뭐가 있다? 매매가 있죠. 매매 계약이 있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있으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이 매매 계약에서는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냐 안 하냐. 점유를 뭐 하고 있다? 계속하고 있다.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점유를 뭐 한다? 상실한다. 소멸시효가 뭘 한다? 진행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하죠. 자, 240번 하나만 더 풀어봐. 감정평가사 문제 작년에 나온 거죠. 자, 보시면 1번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나 아직 등기를 격려하지 않는 시효 완성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아직 등기를 격려하지 않는 시효 완성자 소유자는요 부당이득하고 손해배상하고 건물 철거하고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2번 시효 기간 중 아직 20년이 안 됐죠? 병에게 양도가 됐죠. 양도? 그러면 시효 기간 만료 시 20년이죠? 양수인을 상대로 시효 취득을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3번 소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제3자에게 처분한다. 처분? 그럼 바로 밑에 맨 끝에 뭐가 된다? 불법행위 책임. 4번 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 명인이 동일하다. 동일? 그러면 기산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기산점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요 맞서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되면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 없다. 변경되면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 없다. 이렇게. 자, 5번은요 소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제3자에게 처분이죠. 알고 처분하죠.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채무불이행 된다 안 돼. 채무불이행 안 되고 뭐는 될 수 있는데 불법행위. 뭐는 안 돼? 채무불이행은 된다 안 된다. 뭐는 될 수 있는데 불법행위는 될 수 있는데 이 말이죠. 자, 242번 하나 더 봐봐.
242 봤어요? 자 보시면 갑소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 완성 후에 병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묘사하여 등기를 마친 뒤 몇 년이 지났다? 1년. 지금 봐봐요. 시효 완성 후 병이 갑으로부터 그러니까 등기가 넘어갔다 이 말이죠. 등기가 넘어갔는지 점유가 넘어갔는지 봐야 되겠죠. 1번 을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 OX X죠. 시효 취득을 완성하면 반드시 점유 플러스 뭐라고 그랬어? 등기. 2번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OX. 이런 봐봐요. 우리가 지금 이건 채무불이행, 의무불이행 줄거 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불이행. 의무불이행은 뭐죠?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보면 문제를 한번 딱 봐. 문제 여러분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문제 보면 뭐라 나왔어? 2년이 완성되고 완성 후에 병이 가로부터 토지를 묘사해 등기를 마쳤죠. 1년이 됐죠. 근데 여기서 문제를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그걸 을이 완성한 것을 알고 처분했다, 모르고 처분했다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불법행위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아까 얘기했죠. 시효 완성자하고 등기부상 소유자 간에는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근데 지금 여기요 소유권 이전 의무의 불이행이죠. 의무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채무라고 하죠. 채무불이행 그런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 말이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디귿 병이 알지 못한다. 시효 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병이요. 그래서 시효 완성 후 병이 가로부터 거였죠. 을은 병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몇 년 있어야 된다? 20년. 리얼 갑이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병에게 처분했죠. 모르고 병한테 처분했죠. 불법행위가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244번 자연인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줄거 그걸 종종교의라고 그래. 다 된다고 그랬어 아까. 누구나 다 된다. 244번에 2번 시효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 뭐란다? 소급표가 있죠. 3번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후 그 토지 소유자가 토지 위에 담장을 설치해서 완성 후 줄고 담장을 설치 그럼 맨 끝에 뭐 할 수 있다? 담장에 철거를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담장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냥 봐봐. 문제는 뭐냐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담장을 설치했는데 시효 완성자는 소유권의 기한 이렇게 돼 있죠. 소유권의 기한 이게 안 되죠. 아직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철거는 청구하는데 그것을 소유권에 기해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취득시효 완성자는 뭐를 해야 돼? 등기하기 전까지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등기하기 전까지는 소유자가 아니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청구해야 돼? 점유자로서 철거를 청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4번은요.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 전에 20년 되기 전이죠.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변경됐죠. 알겠죠? 명의가 변경이 됐죠. 그러면 이는 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중단 사유가 될 수가 없다. 다시 몇 년 있으면 된다? 나머지 기간 20년이 되면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단 사유가 될 수가 없어. 나머지 기간만 채우면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미등기죠. 미등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미등기는 등기가 있어야 되니까 등기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미등기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